안녕하세요, 청취자 여러분. 한국 사회 고령화, 이게 정말 빠르게 진행되면서 시니어 주거 문제가 참 큰 관심사인데요. 오늘 저희는 이 부분에서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있다는 아주경제 기사를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핵심은 그거죠. 리츠,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회사가 이제 시니어 주택을 직접 만들고 운영까지 할 수 있게 됐다, 이 점인데요. 이게 단순히 공급만 늘리는 걸 넘어서 특히 이친 중간층이라고 표현되던데 이분들의 노후 주거 선택지에 어떤 진짜 변화를 줄 수 있을지 그 가능성하고 또 현실적인 과제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게 아주 중요한 변화예요. 아주경제 기사에서도 지적하듯이 기존 시장은 좀 양극화가 심했죠. 아주 비싼 고급 시설 아니면 또 공공임대 정도 외에는 마땅한 선택지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. 네. 특히 그냥 집만 있는 게 아니라 괜찮은 시설하고 서비스까지 갖춘 그런 중산층 대상 주택, 이게 공급이 정말 필요했거든요. 이번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이 바로 이 부분을 딱 겨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왜 이런 변화가 나왔고 또 리츠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사 내용 보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죠. 좋습니다. 그럼 먼저 기존 상황이 어떻길래 이런 법 개정까지 필요했을까요? 기사 보니까 전국의 노인복지주택 자체가 한 40여 곳밖에 안 되고 네, 그렇죠. 그나마 있는 민간 고급시설은 월 생활비가 최소 400만 원이라고 하니 와, 이건 보통 사람은 정말 엄두내기 어렵겠어요. 그렇습니다. 기사에서도 딱 짚었듯이 예전 규정은 노인복지주택 사업 경험이 있는 그런 특정 법인만 운영할 수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진입장벽이 꽤 높았던 거죠. 공급 자체가 아주 제한적이었고요. 아, 경험이 있어야만 했군요. 네. 근데 개정안은 전담 인력과 조직을 갖춘 법인이면 된다, 이렇게 자격을 좀 완화했어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리츠같이 좀 자본력이 있는 곳들이 들어올 수 있게 길을 터준 거거든요. 리츠는 사실 초반에 수익이 좀 낮더라도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. 네네. 근데 그동안은 규제 때문에 들어오기가 어려웠던 거죠. 결국 이게 다 중산층을 위한 합리적인 가격의 시니어 주택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회적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이제 리츠가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시니어 주택의 모습은 좀 달라질까요? 기사에 헬스케어 리츠라는 개념이 나오던데요. 화성, 동탄 이신도시 얘기도 있었고요. 아, 네. 헬스케어 리츠. 이게 앞으로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건물만 짓고 분양하는 게 아니고요. 리츠가 주택 개발부터 운영, 그리고 거기에 의료 서비스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같은 것까지 통합해서 제공하는 거예요. 아, 서비스까지 다 포함해서요? 네.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운영 수익을 투자자들한테 배당하는 그런 모델이죠. 정부도 이 헬스케어 리츠 모델을 아주 적극적으로 밀고 있어서 기사 보면 2025년까지 3곳 이상, 2030년까지는 10곳 이상 공모할 계획이라고 하잖아요. 오, 계획이 꽤 구체적이네요. 그렇죠. 이게 만약 잘 정착된다면 우리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도 그냥 아주 비싸거나 아니면 너무 기본적인 시설만 있는 곳 말고 정말 필요한 서비스들이 잘 결합된, 그러면서도 가격은 좀 합리적인 그런 새로운 주거 선택지가 생기는 거죠. 네,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이네요. 하지만 이게 무조건 다 잘 될 거다, 이렇게만 볼 수는 없겠죠. 기사에서도 법무법인 율촌의 최관수 변호사님이 수익성 문제를 딱 짚으셨던데요. 결국 돈이 돌아야 이게 유지가 될 텐데 말이죠. 아, 맞습니다. 그 지적이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해요. 결국 투자의 세계는 냉정하니까요. 리츠는 투자자들한테 약속한 수익률을 돌려줘야 하는 구조잖아요. 그렇죠. 기사에서도 약간 경고하는 뉘앙스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 예상 수익률이 너무 부풀려졌거나 혹은 실현이 좀 불가능하다,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한테 외면받는 건 물론이고 심하면 소송 같은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겠죠. 아, 그럴 위험도 있겠군요. 네. 그래서 단순히 건물을 잘 짓는 걸 넘어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 수익을 만들고 또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느냐, 이런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하는 게 정말 관건입니다. 잠재력은 큰데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은 거죠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. 이번 법 개정은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.
특히 중산층을 포함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결합된 좀 더 접근 가능한 시니어 주택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첫걸음인 거죠. 어떻게 보면 정책이 시장의 변화를 좀 이끌어내려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맞아요. 하지만 아주경제 기사가 던지는 그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. 과연 이 리츠를 기반으로 한 시니어 주택들이 정말 투자 유치에 성공할 만큼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? 그리고 이게 뭐 한두 군데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의미 있는 규모로 확산될 수 있을까?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. 던져보고 싶습니다.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을 넘어서요. 주거와 의료, 그리고 돌봄 서비스가 하나로 합쳐진 이 헬스케어 리치 모델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이게 우리 중산층의 노후 생활 모습, 그리고 또 경제적인 부담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지 한 번쯤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